네, 공매도 자체가 아니라 공매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 여러 지금 토론들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들이나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나는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슈와 섹터들을 종목과 함께 살펴보는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K-팝, K 컨텐츠. 이번엔 K 반도체. K가 붙은 키워드 중에 잘된 부분들이 참 많죠. 뭐 K-팝으로 시작해서 K 콘텐츠. 여러분 이번엔 K 반도체. 이 반도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물가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투자 유치를 계속 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뭔가 우리의 기술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주식시장에서 오늘 이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오늘 지금 이제 반도체 그 장비주들이 많이 급등자리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시가 좀 되고 있고 오늘 나온 발표에 따르면 이제 적어도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시각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에서도 언급했던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 반도체 부품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부품 쪽까지 계속해서 이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좀 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강세를 이끈 주요한 그 원동력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좀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이러한 상반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움직임들이 좀 움직이다가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상단부에는 이런 그 대형주보다는 장비주 움직임들로 먼저 상승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그 계속해서 이런 무역 경쟁들이 심화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런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시장으로 이러한 이 패권 전쟁이 좀 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국 내 이런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 이런 삼성전자까지도 이런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대규모 투자를 좀 예고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이 설비 투자액의 40%는 또 세액공제 혜택까지 준다는 이런 좀 그 자구책을 내놨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부분에서 이제 뭐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조에 한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반도체 부분들에 대해서 패권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한 이런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가량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인데 이 7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뭐 빠르면 5월 그다음에 좀 늦으면 6월 이내에 이 반도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이런 뭐 투자 계획이라던가 정부의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좀 뒤늦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미국과 중국들의 이런 대규모 투자 부분들에 반해서 추가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반도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미국 내 투자인데요. 이 같은 부분들의 발표가 좀 임박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부터 진행을 했지만 좀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2023년부터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 평택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최소 30조 원의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20조 원 가량의
이런 신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국내 그 세계 최대적 그 점유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찌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뒤처져 있는 부분에서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들이 나타날 것이고 대기업에서도 이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해부터 내년에 움직이는 이 반도체 호황기를 좀 접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에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차세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AI 반도체 선도국가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AI 반도체가 지금 3~4%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2030년까지 해서 약 20%까지의 이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정부 측의 투자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지속적인 투자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전년도 2020년을 돌아봤다면 하나의 바이오의 해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21년은 또 하나의 이러한 반도체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비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 부분들 해외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부분들 올해 1분기가 장비 수입 자체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자체가 반도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호황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면서 장비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이런 소재 장비주들이 전년 연말에 좀 조각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이 같은 부분들의 관련 업체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제가 뭐 저번에 여기 여의도 클래스에 추천드렸던 사업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FC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에 같이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같은 반도체 시장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좀 깊이 있게 받을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재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에서도 상당히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우리가 단기 새롭게 상승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지점에서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전반에 이 같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SMC 정전에 또 품귀 현상에 이렇게 뭐 6배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브 반도체가 25%, SF 반도체, 미래컴퍼니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중국의 공급망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혹시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듭니다. 워낙에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계속 방해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게 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튼 지금 스칼렛 위원님께서는 작년이 바이오 해였다면 올해는 반도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랄 정도로 지금 반도체를 주목해 주시는데 정대우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선 이전 여의도 클래스에서 반도체 장비주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시각은 유효합니다. 재량 소비재를 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요. 그런데 그 재량 소비재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재량 소비재는 흔히 이야기하는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마이콘이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문제를 알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답을 도출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재고 확충을 못했던 기업들이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공장 가동률 이런 여러 가지 공급
뿐만 아니라 초과 수요, 병목 현상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MCU 가격이 8불대에서 50불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일부 반도체들은 20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짚어보면 사실상 중간 유통상들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계 상인들이 중국계 IT 회사들과 중국계 상인들과 중간 유통상들이 매점 매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재와 관련된 부분 또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막 많이 사재기를 해둬야 되거든요. 사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더 비싸게 물량을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격을 불러가면서 가격은 오버가 됐지만 사실상 재고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MCU를 제작하는 즉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제작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큰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돼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업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재 생산 라인만 유지하고 확충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게 범지구적인 현상인데 지금 단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하신 핸드폰, 무슨 와치, 노트북, TV, 별의별 요즘은 조명에도 들어가요. 그럼 무한하게 필요한 의료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는 이 반도체가 없어지면 정말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끔 메모리, 비메모리 회사 제작 업체들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이미 들어갔죠. 설비 확충이 들어갔죠. 이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작이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한 초과 수혜를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제작을 해서 가격을 매출을 일으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은 임계점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중소형 종목군들이나 중소형 장비, 설비 또 관련된 반도체 업종 종목군들은 앞으로의 상승세가 좀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올라가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선상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한동안을 위아래를 흔들면서 오랜 기간 박스를 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이후 혹은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를 지나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반도체, 전후공정과 설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신다면 앞으로 반도체가 다시 주도 섹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도가 될 것들은 많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거지만 많은 분들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테마입니다. 그 테마에는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반도체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되 중소형 종목군들이 유리하다. 반도체에선 반도체 전후공정과 테스트 이런 것들이 더 유망하다.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너무 고점에서는 따라붙지 말자. 올라오면 좀 청산하면서 비중 맞춰 가자. 이런 정도로 좀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섹터에서 오늘 가는 거, 내일 못 가는 거, 그 다음날 가는 거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좀 수익을 나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CU 가격이 정말 폭등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뭐 대형도 있겠지만 뭐 자동차뿐 아니라 뭐 휴대폰, 뭐 조명까지도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뭐 중대형보다 약간 후공정, 전공정, 소형주 쪽에 또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의 페이퍼까지 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고 이 미중의 거의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도 산통부가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예정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국가적 지원의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이거 뭐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거 대적하기가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칼렛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대형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뭐 살아남을까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정부 측에서가 약간 대응이 늦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평택에서도 공장 라인도 이미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미국에서 자국 내 이런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움직임들은 우리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는 그 전에 투자를 진행해 왔던 것이 성과로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경쟁력과 함께 이런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0년에는 바이오, 2021년에는 반도체 해 주목하자. 또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아직 시세가 반영 안 된 중소형 반도체 주목하자. 자,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